안녕하세요. 저는 시흥딱 동물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강정은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보통 어떤 접종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신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몸에 나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이나 세균을 방어하는 항체를 길러주는 것을 백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바로 엄마 젖을 먹었을 때에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항체를 몸에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살주에서 넘어가면서 점점 항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병원군에 싸우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이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든 백신을 인위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아이가 몸에 싸울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항체를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신 접종입니다. 일단은 접종 자체는 4주부터 가능한데요. 만약 아기가 엄마 젖을 못 먹은 상태라면 그런 항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빨리 접종을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가 잘 태어나서 젖을 먹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6주에서 8주 사이에 첫 접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양이도 강아지랑 시작하는 시기는 비슷하고요.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시작을 하고 고양이는 총 3번, 총 3번 맞게 되고요. 이 친구는 보통 한 3주 정도 간격을 두고 부스팅 백신을 맞게 됩니다. 보통 1차에서는 종합이랑 코로나를 1차를 맞게 됩니다. 종합은 DHPP라고 하는 4가지 그런 병형군에 대해서 막아주는 백신인데요. 디스템퍼는 개 홍역이라고 보통 하는데 사람 홍역이랑 같은 홍역은 아니고요. 신경 문제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전신적인 약간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간염은 간에 감염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파라인플루엔자 호흡기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인플루엔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보통 어린 강아지에게 설사를 크게 일으켜서 폐사율이 높은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종합 같은 경우는 5번에 걸쳐서 맞게 되고요. 총 차수는 보통 6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아지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나 아니면 알러지 여부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순서를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1차로는 보통 종합이랑 코로나 이렇게 2개를 맞고요. 2차는 종합 코로나, 3번째로는 종합과 캔넬코프, 4차의 종합, 캔넬코프, 5차는 종합, 신종플루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 간격은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병원이 2주 간격으로 부스팅 접종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차에서는 이 종합에 대한 항체가 자형성이 됐는지 항체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신종플루와 광견병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백신보다 알러지 반응이 많기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과 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은 다음 사이클 1년 후부터 일단 여러 번 맞지 않고 한 번씩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통 실험사상중은 이제 보통 2차 정도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되지만은 여름이라든지 그런 계절성의 원인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은 있을 수 있고요. 보통은 월 1회 이렇게 심장사상충을 예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충제 같은 경우는 아기가 야외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아기가 좀 흙이나 다른 강아지의 분변을 먹는지 그런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원칙은 3개월에 한 번씩 먹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기가 그렇게 실외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아이라면 연 1회 정도는 구충제를 먹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견병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맞아야 된다고 지금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양이가 맞아야 하는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양이 종합은 범백과 허피스, 칼리시를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백신이고요. 범백은 어린 고양이들이 크게 설사를 일으키면서 폐사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허피스는 아기가 보통 상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이고, 허피스에 걸리면은 이게 잠복하게 되면서 성묘가 되어서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칼리시 같은 경우도 호흡기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잇몸이라든지 눈 같은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1차는 종합 1차, 2차는 또 종합 2차, 또 고양이 3차 이렇게 맞게 되고요. 3차를 맞고 나서 3주 정도 후 항체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와 같이 만약 항체가 검사를 했는데 조금 미흡하다 하면 한 2번 정도 보강 접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난다면은 또 보강 접종으로 연 1회 정도, 1년 후부터 연 1회 정도로 이렇게 계속 맞으시면 되고요. 광견병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기가 그 다른 동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거나 뭐 산책한다던가 이러면은 맞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단독묘이고 집에서만 생활을 한다면 굳이 맞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접종을 하면은 아이에 따라서 이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항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아기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심한 경우에는 쇼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접종을 하신 후에는 보통 최소 6시간에서 하루 정도 아이의 상태를 잘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아이가 구토하거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하거나 발열이 잘 봐주시고요. 심한 경우는 아이가 얼굴이나 몸이 붓거나 아니면은 호흡이 빨라지거나 혀가 파랗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한 그런 면역 반응이 있는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면역을 억제해주는 그런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친구는 광견병 백신을 맞을 거고요. 보통 백신을 맞기 전에 이 아이가 건강한 상태인지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형이 괜찮은지 아니면 애기 얼굴이나 이런 귀나 코 이런 입부분이 깨끗한지 한번 보시고요. 잇몸 같은 점막 같은 거 부분을 눌러서 잘 회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호흡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지 청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이가 발열이 있지 않은지 한번 체온을 확인해 볼게요. 사람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측정하지만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정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체온을 측정하게 되고요.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는 38도에서 39도 중반까지는 정상 체온이라고 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지금 정상 체온이기 때문에 주사를 진행할 거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통 강아지보다 조금 부작용 중에 악성 육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말단에 지금 주사를 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보통 등에다 주사를 놓게 됩니다. 주사를 넣고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요. 보통 급성 알러지 같은 경우는 6시간 이내에 많이 나타나고요. 길게는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 주사 부위를 확인해 보시면서 몽우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피부는 괜찮은지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와 백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백신은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맞은 것이 가장 좋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